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 대비 부족으로 온갖 문제점을 드러냈던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침수가 예상돼 결국 철수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부터 철수를 지원하고 전라북도는 대학 기숙사 등의 수경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창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익산 수해 현장이 이제는 폭염 속에 폐기물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용동면에 운영되고 있는 수만 톤의 폐기물 임시적환장 주변이 찜통더위에 악취와 핵충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시민들이 얼음물 나눠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얼음물을 제공하고 있는 군산 스토리는 시민은 물론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얼음물과 이온 음료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 한 병이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맹은 태풍이 닥칠 경우 새만금 야영지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대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규모는 여의도 3배 크기인 8.8제곱킬로미터로 관광 레저 용지에서 농업 용지로 전환된 곳입니다. 농업 용지는 별도의 배수 장치가 없이 최대한 평평하게 조성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에 잠기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의 철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오늘 현지 브리핑을 통해 태풍 북상에 따른 비상대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철수가 이뤄지며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천여 명입니다. 정부는 국가별로 통영요원과 철수 지원버스 1000여 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참가자들의 숙소는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태풍 북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이 조기 철수할 예정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대체 숙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마련된 342개의 대피소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잠시 대피했다가 복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조기 철수에 대한 대체 숙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대학과 공공기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서 6일 하루에만 1,296명의 환자가 속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벌레 물림이 36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광 화상과 온열 손상 환자도 236명으로 나타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 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일부 국가가 철수해 익산과 군산의 방문 인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과 군산에 각각 하루에 약 800명, 400명의 인원이 왕곡리 유적과 근대역사 박물관을 찾았지만 폭염과 행사 준비 미비 등으로 일부 국가가 철수해 방문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의 백제 문화를 소개합니다와 군산시의 아는 군산 스탬프 투어 등의 프로그램은 변동 없이 진행됩니다. 한창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익산 수해 현장이 이제는 폭염 속에 폐기물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이 쏟아지면서 익산 용동면에는 임시 적환장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찜통더위에 악취와 해충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의 수해 폐기물이 쏟아지다 보니 전부 처리하는 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최종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복구가 한창인 익산 망선면과 용동면 일대, 수해로 쓸 수가 없는 각종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시 적환장에는 수많은 수해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부터 생활 가전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임시 환적장에 쌓여 있는 폐기물의 양만 해도 1000톤 정도인데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악취가 심합니다. 아직도 수해 현장 곳곳에서는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악취는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맡아본 냄새 중에 최대 악취가 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숨을 못 쉴 정도. 현재 익산시는 군인 등 복구 인력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일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마을 주민 등을 수거 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해 폐기물은 2,000톤 수준.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만 8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자체 예산과 재난기금, 전라북도 특별교부세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부족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국비 4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리 예산이 확보되고 수해 폐기물이 전부 처리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적환장에 있는 것부터 빨리 치우고 그다음에 좀 추가로 지금 읍면동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 달 안에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해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막대한 폐기물. 폭염 속에 악취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익산시와 주민들이 폐기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KCN 주정호입니다. 군산시와 익산시에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오늘 오전 기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올해 1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익산시에는 시민 17명을 포함해 37명이 신고됐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률은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약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 두 시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등 폭염 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군산 도서 지역에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3일 군산의 해수면 높이를 7.59m로 예측했지만 이보다 55cm 높은 8.14m로 높아져 무녀도와 어청도, 장자도 등의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산 도서 지역에 조성된 방파제들은 7.8에서 9.5m 높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부 예산 지원의 해완도로 방파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어 부산과 광주, 대구 순이며 전국 평균은 4.8%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만 8,522명이며 일반 수급자가 12만 3,431명, 시설 수급자가 5,091명입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땅값이 0.08%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9개 도 지역 가운데 전북과 제주, 전남은 땅값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충남과 강원 등 나머지 6개 도는 땅값이 상승했습니다. 전북 지역 땅값은 올해 1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뒤 6달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군산시는 KBI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건축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국인사업의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등 하루 94.8톤의 소각시설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는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해 비응항과 오식도동의 주민의 건강과 관광지 주변 경관 훼손 우려를 불허 이유로 밝혔습니다. 익산 이웃의 돌봄단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복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웃의 돌봄단 봉사자 156명은 29개 읍면동 주민 447명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각자 형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돌봄단은 상반기 1,690여 건에 대해 긴급 복지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연결했습니다. 또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반찬을 제공하고 청장년 가구와의 통화를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오전에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모레인 9일쯤 일본 규슈 서쪽 해상으로 올라오겠고 다음 날인 10일 오전에는 남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 중부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카눈은 현재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5m인 강한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세력을 유지할 경우 오는 10일에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많은 비와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방역 완화 계획을 연기할 방침입니다. 질병청은 당초 이번 주 중에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등이 포함된 감염병 등급 4급 전환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완화 계획이 연기된 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가 7만 6천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시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얼음물과 이온 음료를 무상 제공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시원한 음료로 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주차장. 버스에서 내리는 잼버리 축제대원들에게 물과 이온 음료가 주어집니다. 시원한 음료 제공에 대원들은 잠시 미소를 띱니다. It's very refreshing because it's very hot and you're very thirsty, so it feels very nice to get free water. 물을 제공하는 군산 스토리는 뿌듯해집니다. 예, 저희가 생수하고 이온 음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무더운 부안 잼버리 수경지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시원한 얼음물을 받게 돼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참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군산 스토리에서 잼버리 군산 우물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35도가 넘는 더위로 힘들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시원한 물과 이온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4일부터 매일 생수 1000병과 이온 음료 600병이 대원들에게 제공됐습니다. 100여 명의 후원자들과 냉동 창고를 지원해준 궁전 꽃게장 덕분에 시원한 음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잼버리 기간 중에 해외에서 온 그 학생들이 시원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군산 우물 잼버리라는 이름으로 그 모금을 시작을 했고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잼버리 야영지는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우물 프로젝트도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군산 스토리는 내일부터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간식과 음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원한 물 한 병이 전 세계에서 모인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찜통 더위를 견디는 작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 곳곳에서 폭염에 대비해 얼음 생수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인화동 기관단체들이 오늘부터 동익산 버스 승강장에서 매일 150개씩 모두 1,500개의 얼음 생수를 제공합니다. 어양동 기관단체들은 지난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앞에 매일 120개의 생수를 비치하고 마동 기관단체들은 매일 100개의 얼음 생수를 소진시까지 제공합니다. 동산동과 삼기면 기관단체도 폭염에 대비해 얼음 생수와 부채를 나눠줍니다. 군산시가 폭염 대책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보다 12개가 늘어난 124개의 그늘막을 운영합니다. 또 11개 읍면지역에는 양산대여소를 운영하고 도심지를 2개 권역으로 나눠 살수차 4대를 투입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 재난도우미 34명을 배치하고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을 온열질환자 전담병원으로 운영합니다. 군산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4시 15분쯤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 양재천 씨 유족들에게 형사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양 씨 유족 4명에게 5,500만 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며 관보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966년 동료 선원들이 북한을 좋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불고지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고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지난 1973년 숨졌습니다. 한편 고인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21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 건설사로부터 받은 억대 피해 보상금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개인 사례금으로 보기엔 액수가 크고 A씨가 건설사와 사실상 이면 합의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A씨는 익산시 남중동의 한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 보상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건설 현장 인근에 있던 아파트의 피해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군산 지역 도로 곳곳이 훼손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주요 간선도로 99km를 현장 조사한 결과 포토홀과 거북등 균열 등 69개 구간이 훼손된 것으로 최종 파악됐습니다. 군산시는 훼손 도로를 보수하는 데 80억 원이 필요하다며 우선 군산대 산학협력관 도로 등 11개 구간을 보수한 후 나머지 구간은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연안해역 안전사고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연안해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갯바위나 무인도에 고립되거나 테트라포트에서 추락하는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달 말까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과 출입통제구역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이 강화됩니다. 한편 군산 연안해역에서는 최근 3년간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주최 측이 1,100억대 예산 대부분을 야영장 조성보다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잼버리에 투입된 총 예산 1,170여 원 가운데 74%에 달하는 869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로 사용됐습니다. 상하수도와 하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는 235억 원, 대집회장 조성과 행사무대 설치에 30억 원, 교육장 조성에 36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이보다 적은 129억 원이 쓰였습니다.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산 문제 지적에 대해 조직위 인건비는 55억 원, 운영비 29억 원 등 총 84억 원이다라며 다른 예산 배정 내역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가 중인 대원들이 7일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네덜란드 스카우트 대원 40여 명은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수소버스와 트럭 등 친환경 산용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 덕크룩스는 트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돼 좋았다며 야영지를 떠나 잠깐이나마 바람을 쐬러 나오는 것도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오는 10월까지 일본, 말레이시아 등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을 맞을 예정이지만 대원들이 야영지를 조기 철수하기로 해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전주시가 4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친환경 광역 소각장 건립을 위한 2차 공모를 통해 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종 후보지에 오른 곳은 전주시 우화 2동과 효자 4동, 완주군 이서면입니다. 시는 주민대표와 전문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한 곳을 최종 입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 재외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새 소각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에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20%까지 주민지원기금으로 줍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익산 지역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절반가량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639곳이며 이 중 45.9%인 293곳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하는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가 빠져나가기 어렵다며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립군산대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4개 대학 15개 과정을 평가해 군산대를 A등급으로 선정했습니다. ICT 특성화 취업연계형 사업단은 선발된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ICT 융합기술과 메타버스 기술 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보안기술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등 100% 감면합니다. 시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음식물 수수료, 물이용 부담금, 농축산물 피해 가구의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 7월에서 8월분을 전액 감면합니다. 피해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되고 이재민 대피시설과 임시거주 제공시설 등은 해당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도내 일선 학교에 노후된 CCTV가 교체됩니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만 화소 미만의 노후된 CCTV를 오는 2025년까지 고화질 CCTV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3억 원을 들여 도내 고등학교 21곳에 설치된 370대 CCTV를 바꿀 계획입니다. 이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이 이뤄지며 대상은 1,700여 대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닭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축 동향 조사를 보면 전북 지역 닭 사육 마리수는 3,695만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오리도 208만여 마리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현동과 영등이동 통장협의회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모현동 통장협의회는 500만 원을, 영등이동 통장협의회는 50만 원을 각각 전달했고 폭염과 호우 등의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신농시학회는 지난 8월 초 3일간 왕곡면 한센인 정착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한방의료 봉사활동에는 지도교수 1명과 대학생 17명이 참가해 익산농장 행복센터에서 200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